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라는 책입니다. 마크 피셔, 마크 앨런 지음, 강주원 옮김, RH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커피값 1달러조차 없어서 걱정하던 두 젊은이는 어떻게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은 부자가 되는 성공 비결을 담은 책인데요.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부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데요. 백만장자가 되는 7가지 비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성공 비결 첫 번째는 시작에 있습니다. 우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성공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 막연한 좌절감을 버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갖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고정관념이라도 바꾸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나 바라는 대로 성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성공의 길이 예상보다 훨씬 쉽게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수십 번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멋진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르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만 흘려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옛날에는 훨씬 쉬웠는데 이러한 주장은 한낱 핑계에 불과합니다. 요컨대 성공은 외적인 환경보다 정신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나는 너무 어려. 이런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데비 필즈는 20대에 미시즈 필즈 쿠키를 창업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고 스티브 잡스는 2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25살에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이것도 핑계입니다. 나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것에서 얻은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내게는 자본이 없어. 이런 핑계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창고에 쌓아두고 시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요. 백만장자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성공과 부는 정신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정신 자세로, 즉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서 구체화된 정신 자세입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부자가 된 후에야 물질적인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성공한 후에야 실제의 삶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굳게 믿고 뜨겁게 열망해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에게 공포심과 부정적 감정을 심어주는 말이라면 그 영향은 치명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독백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프로그램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항상 피곤해 죽을 지경이야. 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똑똑한 놈이 아니야. 성공이란 너무도 험난한 길이야. 시간이 부족해.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등등의 푸념을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되풀이야 하는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로 인해 애초부터 잘못 프로그램된 우리의 잠재의식이 더욱 고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의식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자신의 정신 세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프로그램은 언제라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 있다는 확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확신으로 우리의 자아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향한 진실된 열망이 있다면 어느 때라도 자아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새롭게 프로그램 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갈 때, 즉, 첫 단계에서는 예전의 자아상에 의한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조금씩 일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상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목표는 우리에게 과거보다 한결 나아진 삶을 선물로 안겨줄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세 번째 비결은 정신적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선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혁신적인 제품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돈은 베풀어진 서비스를 인정해주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명확하게 말해서 돈은 힘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돈을 벌어주는 생각은 바로 백일몽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엉뚱한 생각을 할 때 뜻밖의 기회가 포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꿈을 접어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백일몽을 가차없이 나무랄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도 두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꿈을 꾸면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하여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힘을 굳게 믿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몽상가들입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직접 만들어가고 자신을 위해 재산을 축적해 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안겨주는 몽상가들입니다. 행운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며 운명을 탓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을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난관에도 굳건히 맞서면서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 가겠다고 도전합니다. 이렇듯 굳건한 정신 자세는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네 번째 비결은 성공을 위해 직관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바로 직관이 필요합니다. 직관에 접근해서 모색한 뒤 직관을 확신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획을 과감히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결점은 만에 하나 닥칠지도 모를 장애물까지 온갖 문제점을 하나하나 확인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애물들을 거뜬히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 듭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문제라도 일단 눈앞에 보이게 되면 전전긍긍하면서 쓸데없는 고민에 빠져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을 장애물을 생각해내는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신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때 실패의 가능성과 성공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먹는 가장 큰 약점은 꿈을 대는 습관입니다. 시간이야말로 꿈의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 시작한다면 찬란한 성공을 보장해 줄 아이디어가 1년 후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정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웠고 그 결정을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꿈을 대면서 뒤로 미루는 습관은 성급한 결정보다 더욱 해로운 결과를 안겨줄 따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관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시행착오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5번째 비결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성취를 위해서 용기 있게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일단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이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에서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어떤 문제에도 부딪히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역시 낙담과 좌절의 시기를 겪었고 심지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시기도 겪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일이 자신에게 언제나 행복감을 안겨주는 낙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과 성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상에 꼭 맞는 직업이나 업무가 있는 법입니다. 또한 똑같은 조건에서 자신이 누구보다 월등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을 찾아내겠다는 에너지의 투자와 단호한 결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즐거운 일을 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컨대 성공의 길에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냉소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하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6번째 비결은 목표가 확실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려고 할 때 누구나 처음에는 망설이게 마련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망설임에 의욕까지 더해지면서 우리의 원대한 꿈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첫 목표는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일단 그 목표를 성취한다면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목표가 꼬리를 물고 끝없이 확대되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목표 이상으로 성취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과감히 도전해야 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떨쳐버려야 합니다. 목표를 향한 도전이야말로 확실한 보상을 안겨주는 흥미진진한 게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1년으로 잡았던 목표가 불과 6개월 만에 성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자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줄 때 스스로 분명한 목표와 한 몸이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7번째 비결은 체계적인 실천 계획으로 성공을 잡아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언제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최종 시한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그에 따른 성공을 누리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증거가 단계적인 실천 계획입니다. 충실한 계획만이 쓸데없는 걱정과 지연을 막아주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언제라도 좋은 일이지만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강인한 성격과 불굴의 자제력을 보여줍니다. 강인한 성격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려면 나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은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을 이겨내야 하고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장애물이나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꾸준히 매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뜨거운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내면의 독백과 변명거리를 빠짐없이 써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신 자세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면 그만큼 치유하기도 쉬워집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돈과 성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정신적 장애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곰곰이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대한 꿈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구태의연한 선입견들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도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통장을 개설하고 매주 작은 푼돈이라도 저축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푸념하는 대신에 매주 조금씩 돈이 쌓여가는 통장에 생각을 집중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부족한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던 시절과 성장과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춘 시절의 차이를 뚜렷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절실하게 느낀 후에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생각의 방향이 자연스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잠재의식 속에 분명하게 심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틈나는 대로 문장으로 써보는 것인데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그것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램시키면 잠재의식은 그 무한한 힘을 증명하듯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상황으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뜻밖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하는데요. 직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2번씩은 그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잠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서 긴장을 풀고 자신의 본능적인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직관에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그 대답을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혹은 외부 세계에서 언어나 형상이나 느낌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 순간을 포착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푼 편안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자기 확신, 즉 성공의 공식을 자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나에게도 세상을 위해 기여할 능력이 있다.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갈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나는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다. 성공과 번영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중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마련해 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의식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신이 완벽한 성공에 이룰 수 있는 방법,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신이 인류와 이 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신의 잠재의식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자신의 내면에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잠재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틀림없이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종이에 내년의 목표로 하는 수입액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은 자신의 자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만 달러를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치를 4만 달러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치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8만 달러, 20만 달러, 100만 달러를 썼다면 스스로를 그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 한계가 없듯이 우리의 잠재력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너지는 생각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를 종이에 써서 눈에 잘 보이는 곳마다 붙여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이루기 위한 성공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1. 자신이 원하는 삶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삶을 목표로 삼고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2.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서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명이란 부름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3.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그것에서 즐거움과 충만감을 얻는다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에너지가 용솟음칠 것입니다. 4.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한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열망을 목표의식으로 발전시키고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5. 뚜렷한 목표의식, 즉 하나의 문장으로 집약된 목표를 초연한 마음가짐으로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만의 리듬에 맞추어 성공의 길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목표는 뚜렷해야 하지만 그 결과에 연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됩니다. 현재의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6. 과거의 실패와 장애물에 좌절하지 말고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한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7.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8.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9. 자신에게 알맞은 리듬으로 일해야 합니다. 자제력은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합한 리듬으로 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실패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11.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12. 주는 만큼 받는다라는 격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격언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13.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수단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해낼 것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책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